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넥스 기술 주영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파이썬을 이용한 파라메트릭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파라메트릭 해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자유롭게 자동화해 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해서 해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델링 자동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아나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자동으로 해석하고 자동으로 이제 결과를 출력해서 파일로 이제 출력해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되는 exe 파일로 빌드가 돼서 나오는 C나 포트란, C샵과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 한 줄 한 줄 읽어서 실행을 하는 스크립트 언어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 그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스크립트 언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VBA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또는 매틀랩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죠.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인데 단점은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이 너무 막강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끔 이제 C나 포트란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고 파이썬으로 연결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방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파이썬으로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또 다이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화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오픈 API를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자. 오픈 API란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입맛에 맞게끔 다이아나 기능들을 만져가지고 자기의 또 원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데요. 오픈 API는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 유한 요소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플랫 같은 경우 C 뿔이나 C 또는 아바쿠스 같은 경우는 파이썬도 가능하지만 C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는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이아나 내에 있는 파이썬 커맨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해석을 자동으로 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파이썬 명령어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요점은 다이아나 안에 오픈 API로 파이썬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 언어, 다이아나에 전용화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다이아나를 자동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백그라운드에서는 파이썬하고 다이아나 이제 그 통합 환경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파이썬 명령어에 대한 기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다이아나 IE에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커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IE에 내장된 파이썬 커맨드는 뭐냐면은 파이썬 전용 명령어를 가지고 다이아나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나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커맨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파이썬에다가 심어 놓은 거죠. 다이아나 개발자들이. 그 심어져 있는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다이아나 IE에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모델링 자동화를 하게 될 텐데, 모델링 자동화를 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썬, 이게 다이아나 I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이아나 IE란 뭐냐면은 다이아나 이제 통합 환경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인베런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아나 설치하시게 되면 보여지는 그 GUI 화면이 그냥 다이아나 IE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아나 IE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안에 C 드라이브에 이제 다이아나하고 뒤에 버전 이름 해서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죠. 그 밑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된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이아나를 설치하시게 되면 파이썬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이썬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파이썬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컴퓨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이아나를 설치하게 되면 파이썬이 별도로 하나가 더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이썬은요, 여러분들 윈도우 시스템 안에 녹아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이아나 환경에 녹아서 설치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파이썬과 여기 있는 파이썬은 별도의 파이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나 안에 있는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판다를 통해서 뭘 쓰거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을 여기서 왜 못 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이아나 내부적으로만 쓰는 파이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나 전용으로 맞추어진 파이썬이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다이아나 이제 통합 환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겠죠. 뭐 블록을 만들어라, 아니면 면을 만들고 메쉬를 쳐라, 아니면 뭐 매트리얼을 이렇게 생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코어 안에서 작업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누르고 만들어, 그럼 얘가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UI 쪽은 C++로 되어 있는데, C++로 명령으로 막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GUI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 코어랑 파이썬 명령어랑 상호작용을 하게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명령어 안에 다이아나 전용 커맨드들을 생성을 해놓고, 블록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블록을 만들라는 커맨드를 파이썬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패키지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이 다이아나 전용 파이썬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나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 다이아나 커맨드가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이 같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나는 다이아나 안에 있는 이 파이썬만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해 놓은 파이썬과는 관계가 없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설치를 해 놓은 파이썬을 지우더라도 얘는 작동을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나 I랑 파이썬이랑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커맨드 콘솔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커맨드 콘솔 창을 통해서 저희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하는 작업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 기록된 거를 가지고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모델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파이썬 명령으로 기록이 되거나 또는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서 거꾸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이 다이아나 I를 통해서 마우스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 로그들이 생기고 여기에는 커맨드 콘솔에도 저장이 되지만 별도 파일, 로그 파일에도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나를 막 모델링 하시다가 방금 제가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된 것처럼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 그럴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바로 직전까지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 다 파이썬 명령어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부르시면 이 과정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명령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한 줄 한 줄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백업용 목적도 있다는 거.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쪽 오른쪽 부분이죠. 파이썬 커맨드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배우시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맨드 콘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는 게 로그 기록으로도 남지만 이쪽에다가 명령을 통해서 모델링이 거꾸로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커맨드 콘솔이라는 이 아웃풋 창, 프로그램 내에 보통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아웃풋 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디폴트로는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다이아나 아이 프로그램 메뉴에서 윈도우 메뉴에 윈도우 페인 안에 커맨드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이 커맨드 콘솔의 한 줄 한 줄 기록이 되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타이핑 치시는 명령어가 거꾸로 이제 작업에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콘솔만이 보여지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로그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설정을 할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파일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콘솔에다가 이제 한 줄 한 줄 로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설정들을 하는 곳은 별도로 있어요. 보면은 다이아나 아이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제네랄이라는 이제 항목으로 갖고 계시게 되면 이게 로깅 디렉토리와 넘버 오브 로그 파일스와 write logging to the Python console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세 번째 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커맨드 콘솔에 하나하나 작업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로깅 디렉토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맨드 콘솔에 한 줄 한 줄 기록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른 별도 파일에도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정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서 폴더에 여기 보시면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사용자 이름 안에 있는 .diana.ie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름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폴더에 가면 쭉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IE 히스토리 언더바 24년 1월 17일 하고 뒤에는 예, 시간이 돼요. 15시 07분 45초에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running.py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이아나를 켜놓은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아나를 켜놨기 때문에 running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다이아나를 종료하시면 위에처럼 이렇게 뭐뭐뭐.py라고 해서 파이썬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파이썬 파일의 확장자는 .py입니다. 자, 그래서 로깅 디렉토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넘버 오브 로그 파일스 같은 경우는 로그 파일은 많이 길어지면 이제 쪼개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걸 디폴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정 파이썬 커맨드 사용을 위한 설정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이 방금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이썬 파일을 활용해서 다시
모델을 복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파일에서 run saved scrip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파이썬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파일 확장자 보시면 여기 py 파일을 이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까 좀 전에 저장했던 거라든지 내가 기존에 저장해놨던 거를 .py 파일을 부르시게 되면 그 오픈하시게 되는 순간 그 작업된 내용까지 자동으로 모델링이 쫙 진행되는 걸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파이썬 명령어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썬 순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이아나랑은 상관없이 순수한 파이썬에 대한 내용만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한없이 깊이 가자고 생각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하루 안에도 안 끝나기 때문에 타겟을 잡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형하고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배열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파이썬 매뉴얼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사이트를 여러 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파이썬 해외 사이트들은 파이썬 대표 사이트가 이쪽 파이썬 org 이쪽이 공인 사이트고요. 그리고 튜토리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두 번째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나중에 공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가 되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실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온라인 다큐멘트도 들어가 있고요. 공식 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해외 사이트라서. 국내 사이트 중에서 이제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책처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위키덕스라는 게 있습니다. 위키덕스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책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출판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책으로 출판을 하는데요. 그 이전까지 이제 올려놓은 것들은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초판이 지금 여기 사이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위키덕스에. 이걸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 책이 8,0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책은 이 웹사이트에 있는 위키덕스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초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파이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그리고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 파이썬 둘러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아나를 깔면은 파이썬이 자동으로 이제 다이아나 전용 파이썬이 깔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을 이용할 거라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이쪽에 기본 프로그래밍 기초, 숫자형부터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자료형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는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자료, 데이터에 대한 형태를 미리 알려줘야지만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바보기 때문에 얘는 정수 형태의 숫자야. 숫자 같은 경우도 얘는 정수 형태의 숫자야, 얘는 실수 형태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프로그램한테. 그리고 순서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형 데이터란 뭐냐면 숫자형이나 실수형 또는 뭐 문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캐릭터. 그 캐릭터가 배열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를 순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드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배열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도 하나의 배열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0번, 두 번째 문자는 1번, 세 번째 문자는 2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이썬은요. C도 마찬가지고요. 포트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자는 1번, 두 번째 문자가 2번이죠. 그러나 C라든지 C++ 또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자를 0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자를 1로 인식하고요. 그 인덱싱 룰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정의할 때는 이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가지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앞뒤로 대괄호로서 하고 각각의 데이터의 구분은 컴마로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튜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배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인데 리스트와 튜플은 거의 똑같지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편집이 가능한데요. 수정이 가능한데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고 공학적으로는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트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 형태로는 불 형태로 논리형, 로지컬 논리형 이제 자료형이 있고요. true나 false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true나 false 전부 다 제일 앞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값이 비어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값, none이라는 값이 있고요. 또 딕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전형으로 킵값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t은 집합 자료형 나타내서 뭐 A 집합, B 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쓰는 set이라는 게 자료형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모처 보시면은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8진수와 16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정수형은 이렇게 소수점이 없이 플러스는 앞에 플러스 표시 안 하고 마이너스 앞에 음수 0 이런 식으로 정수형은 표기가 되고요. 값이 실수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들어가고요. 또는 이쪽에 이제 10의 거듭 제곱 형식으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지수형으로도 나타내는 데이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실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형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데 A는 3이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3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죠. B는 4로 정의했을 때 A 더하기 B는 7이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슬래시로 나타내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은 곱하기 2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4일 때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해서 81이 시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를 리턴하는 연산자, 즉 7% 3은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즉 2를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을 7로 나눴을 때는 안 나눠지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가 온전히 다 3이기 때문에 3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몫을 리턴하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나누기를 2번 쓰면 되는데요. 7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7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이렇게 1.74로 돼 있는데 7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이 몫이 1인 1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번 쓰게 되면 몫을 출력, 퍼센트를 하게 되면 나머지를 출력하는 연산자가 되겠다.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큰 따옴표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를 얘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순번을 매겨서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숫자도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매기면 얘는 문자처럼 취급됩니다. 문자처럼. 그래서 1, 2, 3이라는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숫자처럼 사용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는데 파이썬은 사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올바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피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문자 열로 0번째, 1번째, 2번, 3번, 4번, 5번 여기 빈칸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5번째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5번에 대한 인덱스 5에 대한 내용은 빈칸이 되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W가 되겠고요. 대문자 W가 되겠죠.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되고요.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하시려면 따옴표 두 개를 크게 하게 되면, 두 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따옴표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하시고 싶으실 때 따옴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섞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그냥 하나로 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실제로 직접 해보시기를 이제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역/n 같은 경우는 계획 문자라고 해서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엔터키 누른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문자를 안 했다가 요거를 딱 넣자마자 이 두 개만 딱 읽어서 바로 엔터키 친 것과 똑같은 효과로 인식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요거 되게 이거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공용으로 쓰는 계획 문자이기 때문에 C든 C++이든 포트란이든 다른 프로그램에도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해요. 엔터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계획 문자와 똑같이 이제 escape 코드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escape 코드라고 하는데 이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요, 두 개의 문자열을 합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합니다. 문자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 그냥 이렇게 길게 합쳐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자에다가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했죠. 그리고 A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자열이 파이썬 해서 두 번 중복이 됩니다. 문자열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두 배 커져서.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하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 는이 50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프린트 마이 프로그램 하면 이게 화면에 이제 표현이 되겠죠. 프린트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파이썬 전용 명령어인데요. 화면에다가 이 문자를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로 는하고 곱하기 50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는 50개, 마이 프로그램, 또 는 50개 이렇게 되죠. 요거를 다이아나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다이아나 열어놓고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계획 문자를 안 썼기 때문에 여기 연속적으로 쭉 나오는데요. 는 50개, 마이 프로그램, 그리고 는 5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맨드 콘솔에다가 파이썬 명령을 치면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문자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서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형은 그 길이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 뭐 있는데 그 데이터의 길이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len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n, length의 약자겠죠. 느낌이 랭하고 가로 열고 거기 안에 문자열이나 리스트형 이런 자료형에 대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서 A는 life is too short 해놓고 len A 해보면 17이라는 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열은 순번을 가진다 그랬죠. 첫 번째 게 0번 인덱스가요. 두 번째 게 1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에다가 life is too short 해놓고서는 A의 0번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문자 L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문자가 되고요. 12번째 문자는 0, 12라고 했죠. 인덱스 12번. 그거는 0으로 시작하니까 0, 1, 2, 3, 공백까지 4, 5, 6, 7, 8, 9, 10, 11, 12에서 스몰 s가 인덱스 12에 해당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문자열도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다라고 나타낼 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 거꾸로 가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5가 마이너스 2, H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서 저기 모델링 자동화에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거 같은 경우 문자열이었죠. 문자열 안에 데이터들은 다 문자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숫자를 넣고 싶은데 하나하나 순번으로 숫자를, 첫 번째 방에 숫자, 두 번째에도 숫자, 세 번째에도 숫자, 이렇게 숫자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 자료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형은 앞뒤로 대괄호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오드라고 해서 홀수라는 변수에 는에서 대괄호 치고 1, 3, 5, 7, 9 하면은 첫 번째 방에 첫 번째 순서로 1이란 데이터, 두 번째로 3, 세 번째로 5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인덱스라는 번호, 첫 번째에 대한 번호는 0이라고 그랬죠. 이게 0, 1, 2, 3, 4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는 숫자 1이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만들 때는요, 리스트명을 써주시고 대괄호 한 다음에 요소 각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 요소라고 했을 때 요소를 하면 되는데요. 이 요소는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요소 자체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중 배열, 3중 배열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정해버리면 2중 배열도 되는 거죠. 그 2중 배열 예제가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세 번째가 리스트로 되어 있죠. 자, A하고 는 이게 대괄호만 해놓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 이 A라는 변수는 리스트형 자료이고 아직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0번째 1, 첫 번째 2, 2번 인덱스에 3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문자열도 데이터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 리스트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리스트가 되게 막강하고 탄력적인 형태가 되는데 공학적 목적에서는 주로 숫자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비어있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정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직관적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편하다. 왜냐면 한 글자라도 덜 치는 게 편하잖아요. 타이핑 칠 때. 여기는 리스트하고 이거 괄호까지 쳐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괄호만 쳐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합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슬라이싱이라 뭐냐면요. 몇 번째 값을 꺼집어내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에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A빵 이거 뭐냐면 인덱스 0번째예요. 이거 괄호 열고 숫자 하나 넣는 건 이거는 몇 번째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인데 0번째 인덱스의 해당되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프로그램에게. 그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A 대괄호 치고 0번째 인덱스 알려줘. 그러면 얘가 1입니다. 그 값은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과 그 2번 이러면 세 번째가 되겠죠. 3이겠죠. 0번째는 1. 그리고 인덱스 2는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4가 되니까 결과값은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하면 제일 마지막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덱스가 0, 1인데 거꾸로 마이너스 1 왼쪽이 없으니까 끝에부터 거꾸로 이렇게 3개 카운팅이 돼요. 인덱스가. 그거 알려주는 거고 2차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 들어간 거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니까 좀 사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렇게 리스트 자료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튜플은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편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편집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얘는 중괄호로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리스트와 내용이 똑같다.
넘어가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집합도 넘어가겠습니다. 불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true, false를 해서 이 자료형 A라는 변수에다가 true 또는 B라는 변수에 false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할 수가 있고,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true나 false를 넣을 때 앞에는 무조건 대문자로 넣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료용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거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료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연산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문, 순환문, 그리고 배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건문은 프로그램마다 이제 형태가 다릅니다. 이제 컨벤션이라고 그러죠. 코딩 컨벤션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그것들, 파이썬은 파이썬만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조건문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if하고 조건하고 마지막에 항상 콜론을 넣으셔야 돼요. if 다음에 마지막에 콜론, 그 다음에 뭐 명령줄을 넣으시면 되고, else if에서 조건 위에 있는 조건이 아니면 두 번째 조건 달고 콜론, 그리고 둘 다 조건이 아닌 경우 else, 둘 다 해당이 안 되면 이거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은, 네, 조건문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money에다가 true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프로그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있다. 만약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 조건이 true라면 이 조건문이 되겠죠. 변수 하나가 조건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실제로 맞다, 참이면 그럴 땐 택시를 타고 가라. else 아니면 걸어가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money가 true가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가 답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품문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품문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C나 C++ 같은 경우는 if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이 부문이 끝나는 곳은 중괄호로 다시 막아주죠.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또는 포트란 같은 경우는 if 하면 마지막에 end if로 끝을 반드시 내주어야 되죠.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if 시작한 다음에는 if문이 적용이 되는 조건, 이제 if 이 조건에 대해서 수행할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어들은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명령들은 이 세 개가 되는데 이 세 개는 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면은 이 if문 조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if 조건문 한 다음에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 if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은 이 두 줄이 해당되는 거고, 이 수행할 문장 2는요, if문과는 별도입니다. if문이 끝난 후에 명령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장 3를 들여쓰기 하게 되면 이땐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조건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들여쓰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f문이라든지 순환문이라든지 그 순환문에 해당되거나 조건문에 해당되는 그 명령어들은 전부 들여쓰기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행에서는 들여쓰기 하는 순간 이렇게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에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당부드릴 거고요. 파이썬은 들여쓰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 연산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을 때 참을 반환하는 게 바로 x가 y보다 작다 표현을 쓰고요. x가 y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같다는 는을 두 개 사용합니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느낌표와 는을 통해서 x와 y가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x에 3을 입력하고 y에 2를 입력한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 true를 반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비교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참거짓이 판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같냐, 같지 않냐, 같지 않으니까 true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머니에 2,000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00원인데 내가 가진 돈이 3,000원보다 크면은 택시를 타고 가고 아니면 걸어가라는데, 슬프게도 이제 답변은 걸어가야겠죠. 왜? 2,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조건문을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걸어가라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산자료로 or나 또는 and, not이 있습니다. 그래서 x, o, y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이 조건은 참이 되고요. and일 경우는 둘 다 반드시 참여해야지 참이 되고요. 결과가 not x이면 x가 거짓일 때 얘는 참이 됩니다. 거꾸로 할 때 not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조건문, 참거짓을 하나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참거짓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걸 하나의 조건문이고, 이쪽에 하나의 조건문이 있고 카드라는 조건 하나가 또 뒤에 있죠. 그래서 머니가 3,00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참이거나 또는 카드가 참이면 택시를 타고 가고요. 아니면 걸어가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드가 이미 true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라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elseif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 elif라는 게 있는데 이 elif가 뭐냐면 C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뭐 C샵이라든지 여기에 elseif에 해당되는 게 바로 elif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면 할 때 쓰는 게 바로 elif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elseif가 아니라 elif라고 나타낸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요, 머니가 포켓에 이제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셀러폰 두 개가 있는데요. 머니가 포켓 안에 있냐? 머니라는 문자가 되겠죠? 다운표가 있으니까 이 다운표가 포켓이라는 리스트, 문자열 리스트 안에 이 데이터가 있냐? 없지요. 없으면은 else if 카드로 갑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 안에 없으면 이쪽으로 오고, 카드가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는 뭐냐면 이 리스트 안에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검색을 해주는데, 이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죠. 명령어다라고,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주의하실 건 뭐다?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 if 들여쓴 다음에 여기 elif 조건문 쓰고 들여쓰기, elif 조건문 쓰고 들여쓰기, else 들여쓰기 하고, and if나 이렇게 조건문을 닫아주는 건 없어요. 이 들여쓰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조건문. 되게 심플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건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이아나 IE에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잘 작동이 되는지 이제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시만요. 제가 아까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아니, 컴퓨터가 꺼지면서 이게 좀 준비가 다시 세팅이 안 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 이 개인 문자 때문에 안 되네. 이 변수 이름이 다른, 파이썬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변수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같은 변수가 아니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변수가 크기가 달라가지고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안 되면 그거는 에러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맨드 콘솔에는 에러는 표시를 안 해줍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현재 하중의 최대 허용값을 초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파이썬에 일단 샵은 뭐냐면은 이 샵이 있는 이 행은요. 샵이 있는 이 뒷부분은 전혀 이제 명령어로서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커멘트라고 하는데요. 주성문이 되겠습니다. 샵하고 조건, 여기에 이제 주성문은 주로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조건문 예제라는 설명이 있고요. 포스라는 값에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고 max allowed force에다가 90이라는 값을 넣은 다음에 포스가 max allowed force보다 크면 현재 하중이 최대 허용값을 초과했고 아니면 현재 하중값이 최대 허용값보다 작다를 출력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제는 무조건 현재 하중이 최대 허용값을 초과한다라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커맨드 콘솔이 너무 내용이 많고 지저분하다, 좀 깨끗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라고 하고 하게 돼. 이렇게 치면은 파이썬에 이제 다이아나 i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하면 이쪽 커맨드 콘솔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라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명령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 조건문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조건문 예제도 방금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반복문의 크기에 많이 사용되는 게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for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while문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나는 for문을 좋아해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이다스 근무할 때 이제 솔버 짤 때라든지 아니면 공학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짰을 때 포문이 와일문보다는 훨씬 많이 그러니까 편리함을 느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파이썬 안에 있는 포문 같은 경우 변수 있고 inList 또는 tuple 또는 문자열 또는 range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덩어리 있죠. 그 덩어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엘리멘트별로 변수에 저장이 되면서 이제 밑에 명령들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무조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명령을 항상 수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조금 번잡스러워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환문 안에 빠질 수 없는 게 continue나 break라는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continue가 뭐냐면요. 수행할 문장 1에 어떤 명령이 들어가 있고 수행할 문장 2에 continue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를 만나면 루프의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reak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루프문을 빠져나와서 그냥 루프문과 상관없이 그 밑에 줄부터 명령을 수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루프를 종료하고 빠져나오는 건 컨티뉴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 이제 오타인데요. 앞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포문도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 돌다가 컨티뉴 조건을 만나면 저 명령을 만나면 다시 이제 폼은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현재 있던 변수 다음 거를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브레이크는 아예 폼을 빠져나간다. 이스케이프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에 대한 이제 예제로서 요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할 겁니다. 밑에 전부 다 솔리드 블록 블릭 요소로 그러니까 블릭 지오메트리로 만든 거죠. 밑에 큰 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기둥 형태로 파일 형태로 이렇게 24개의 파일이 돼 있는데 파일 사이즈는 이제 가로 세로 2m씩 돼 있고 높이가 10m로 기억됩니다. 가로 세로 2m, 10m. 그리고 간격은 다 2m로 돼 있어요. x 방향으로 2m, y 방향으로도 2m. 그래서
X방향으로 총 파일이 4개, Y방향으로 파일이 6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모델링하는 방법은 파일 하나하나를 다 24개를 다 모델링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 이쪽을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5개를 카피한 다음에 각각을 다시 3개씩, X방향으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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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이렇게 카피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순환문을 통해서 X방향, Y방향 2번 이중 루프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3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쪽에 있는 게 무식하게 보시면은 되게 명령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create block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 요소를 24개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마지막에 밑에 평판 큰 거 하나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 만들고 어레이 카피해서 Y방향으로 2씩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2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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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만들어라. 그리고 밑에 큰 판 하나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중 루프를 통해서 n은 4, 이게 X방향 개수고요. m은 6, 얘는 Y방향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for i는 in range 0부터 n까지 하면 0, 1, 2, 3까지 들어갑니다. n이 4죠. 4 이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레인지 0부터 n까지 하면 0, 1, 2, 3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로 가정을 하게 되면 j는 0부터 m까지 0, 1, 2, 3, 4, 5까지 해서 총 6번 돕니다. ICNT는 0 하면 ICNT는 ICNT 플러스 1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카운팅이에요. 일반적으로 누적 카운팅 할 때 이런 형식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create 블록 안에 필요한 게 이름이 이제 그 블록 요소의 이름 그리고 초기 좌표 그 다음에 X방향, Y방향, Z방향 사이즈가 있습니다. 높이가 보니까 5m네요. Z방향으로 높이가 파일이. 사이즈는 XY 방향으로 1m였습니다. 제가 아까 2m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Y 방향으로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초기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마지막에 큰 판 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나하나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 커맨드 콘솔에다가 붙여 넣으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막 하죠. 뭐부터 하냐면요. 얘는 이제 New를 여러분들이 누르고 세팅하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은 New Project 해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t Model Analysis Aspect에서 Structural 모드를 키고 3D로 모델링하며 리니어로 메싱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링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이썬 명령어는요 앞에 이렇게 뭐 부등호처럼 생긴 게 없죠. 이게 제가 카피해서 넣은 거고요. 얘가 밑에 이렇게 꺽쇠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내가 이 명령어를 제대로 인식을 했어 라고 해서 얘가 반복적으로 이제 그거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걸 알아들었어 라는 뜻이고 이 줄도 알아들었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커맨드 콘솔을 통해서 모델링이 자동으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 선택하고 지운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다시 닫고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치면 이렇게 클로즈 문서가 닫히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카피하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 이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거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복사 지금 제가 컨트롤 V를 눌렀는데요. 기다려 보시면은 뉴 누른 거랑 해서 이렇게 수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꺽쇠가 없는 거, 이 부등호 표시가 없는 부분이 바로 내가 입력한 파이썬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꺽쇠가 있는 부분은 내가 인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게 24개의 블록을 만들었어. 라는 게 이제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얘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넣은 이 파이썬 명령어가 이렇게 다이아나 IE의 커맨드로 하나하나 인식이 제대로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 내용을 지우고 싶으시면 클리어 하시게 되면 싹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모델을 지우실 때 딜리트 키를 제가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방금 제가 다이아나 IE에다가 명령을 내렸죠. 지워라 라고. 그랬더니 그 지워라 라는 명령어가 여기에 그대로 로그, 기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로그 파일에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두 군데 다. 커맨드 콘솔에도 이게 로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파일, 로그 파일에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시게 되면 그 로그 파일에 여기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클로즈 프로젝트로 닫아 놓을게요. 다음 예지를 위해서. 프로젝트 하실 때 명령어가 이렇게 프로젝트는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수행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좀 고급 내용이긴 한데요. 함수는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 연산을 단위화한 거,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패키지화 시켜놓은 거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묶음의 묶음을 뭐 모듈이라고 하거나 언어마다 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하여튼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게 C를 기준으로 라이브러리다라고 했을 때 함수를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라이브러리화 했다, 묶어놨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함수에는 여러 개의 인자를 넘겨받을 수가 있고 또 다시 반환을 할 수도 있어요. 리턴을 통해서. 그래서 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띄는데 먼저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함수를 정의를 다른 파일에다 해놓고 다른 곳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다이아나 안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 파일을 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커맨드 콘솔에다가 함수도 정의하고 호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샵에서 이제 함수 정의라고 하는 설명문을 이제 정의를 해놓고 def 해놓고 펑션 테스트 하고 i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def 이게 바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수 정의할 거야 하고 밑에 콜론으로 끝맺음을 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부터 이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def 하면 뒤에 함수 이름을 쓰도록 정의하고 있고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이 i가 뭐냐면 넘겨받는 값입니다. 인수라고 하죠. 아규먼트. 인수 하나 넘겨받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이란 변수에다가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갖다 넣죠. 나는 초등학교 %D 학년입니다. 근데 %D는 뭐냐면 %는 이 뒤에 있는 게 숫자, D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의미의 숫자를 문자로 만든 걸 넣을 거야. 문자열에 라는 뜻이고요. 문자열 큰 따옴표로 닫은 다음에 %i라고 하면 여기에 정의된 변수 i 값이 여기에 문자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가 %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에다가 2라는 숫자를 넣게 되면은 2가 입력돼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나는 초등학교 2라는 숫자가 이 위치에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게 테스트 펑션이라는 변수에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리턴에서 테스트 펑션 i 하면 리턴으로 이 문자열 전체와 학년 숫자 하나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리턴. 이 함수를 콜하면 이 두 값을 리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반복되게 이제 나는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를 다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이 이 함수만 콜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학년을 바꿔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출 부분에서 a, b 한 다음에 왜 a, b라고 했냐면 리턴을 두 개를 받죠. 값이 두 개인 경우 이렇게 a, b 하고요. 하나를 받을 경우 a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받을 때 a, b는 펑션 테스트 4 하게 되면 a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문자열, 첫 번째 리턴 받는 테스트 펑션의 문자열이 통째로 a란 변수에 들어가고 b에는 숫자 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는 펑션 테스트 u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가 이 문자열이 c에 들어가고 d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현재 얘는 실행만 됐습니다. A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B에 A, B, C, D에 지금 값만 넣어준 상태죠. 그걸 확인하시고 싶을 때는 A하고 엔터 키를 치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변수 A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B 안에는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C 안에 들어가 있는 값, D하고 엔터 치시면 D 안에 있는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먼저 정의를 무조건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 호출이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요. 아까 전에 저기 위키닥스에 있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설명 듣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함수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이 함수는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명령 기초 부분은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마이다스 다닐 때 솔버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if, 그리고 do, 그러니까 포트란에서는 포문이 아니라 두문이라고 합니다. 순환문을. 두문. 그러니까 순환문과 조건문 두 개 가지고 다 짠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학적인 문제들은 이 두 가지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문도 설명드렸고 반복문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100% 이해하셨다면 진짜 뭐 마이다스 같은 프로그램도 짜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형도 중요하고요. 함수는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셔도 여기 다이아나 I에 내장된 파이썬 커맨드를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해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셔서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이제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다이아나 I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 커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커맨드는 이제 파이썬 전용 명령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이아나 I에 뭔가를 생성을 해라. create block, create sheet 해서 그런 것들 전용 명령어들도 만들어 놨다 그랬죠. 개발자들이. 그래서 다이아나 개발자들이 파이썬에서 다이아나 I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다이아나 I 전용 명령어들을 파이썬 안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심어놓은 명령어들은 얼만큼 있냐면 다이아나 I로 작업할 수 있는 명령 수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럼 쓰는 방법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파이썬 안에 다이아나 I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커맨드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 만들어 놓은 커맨드들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냥 다이아나 I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해놨다라고 99% 정도를 다 만들어 놨다. 1% 정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안 쓰는 기능들이라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커맨드로 모델링 부분, 뷰어 부분, 셀렉션 부분, 메쉬, 어널리시스,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CSV, 엑셀 파일, 엑셀 형태의 파일 있죠. 그걸로 출력하는 기능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것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명령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다양한 웹페이지에 그 하나하나의 명령어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먼저 커맨드 컨솔에 HTML 헬프 괄호 열고 닫고 명령어 치시면은 그 매뉴얼에 있는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 중에서 다양한 파이썬 API 디스크립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이 페이지 안에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펑셔널리티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명령어들, 프로젝트 메시 어널리시스 관련 명령어들, 지오메트리 모델링 관련 명령어들이 다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HTML 헬프 치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보시면 자동으로 엔터키 치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다이아나 파이썬 API 디스크립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 설명 페이지, 자세한 설명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중에서 요 밑에 있는 티오리 매뉴얼이 이런 거 말고요. 요 항목에서 밑에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뜨죠. 그래서 명령어는 save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를 쓰면은 프로젝트를 세이브하는 뭐 그런 명령이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커런트 프로젝트를 그래서 된 거를 세이브한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요것만 딱 쓰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간 아규먼트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리턴으로 뭐 true 아니면 false 제대로 작동하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인데요. 작동하면 그냥 명령줄 다음으로 true 또는 false 이런 것들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오픈 프로젝트 하고서는 파일 네임을 적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여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리에이트 블록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블록 아까 설명했었죠. 크리에이트 블록하고 앞에 그 블록에 대한 이름, 포지션, 사이즈라고 했는데 이름은 require인데 이름을 써라. 그리고 포지션은요. XYZ 코어디네이트에 대한 거를 넣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지션과 사이즈는 리스트 형태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임은 문자 열 형태로 해서 큰 따옴표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리스트업이 명령어 이름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겁니다. 시트를 만들려면 크리에이트 시트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겠지만은 여기서 뭐 솔리 이쪽 블록에서 이쪽 블록을 빼는 연산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찾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름을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령어를 알면 좋지만 이 모든 명령어를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없고 뭐 할 때마다 매뉴얼 찾아서 뒤져서 확인해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령껏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요령은 되게 쉽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제를 먼저 한번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이런 형태를 지오메트리를 만들고요. 이 안에 텐던을 이렇게 7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텐던에는 프리스트레스도 도입을 할 거고요. 자중도 넣고 위에 상제 하중도 태울 거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도 밑에 보시면 여기 잡고 넣을 거고요. 그래서 메쉬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의한 사이즈로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수행해서 결과까지 딱 보여주는 거를 이제 예제를 할 건데요. 보면은 명령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다 나눠놨는데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프로젝트 세팅과 시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요 단면에 대한 모양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요 안에 시트도 하나 만든 다음에 뺄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겠죠, 종이에. 그 시트를 갖다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쭉 뽑아서 3차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어레이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7개를 만들 거고요. 메쉬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보시면 여기서는 처음에 new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 3D랑 그리고 요소 메쉬는 리니어로 만들겠다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래비 set 모델 디피니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비디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중력 방향을 나타냅니다. 2번이면 Y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중력은 Y 방향으로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델링 된 거 보시면 이쪽 축 방향이 Z고요. 폭 방향이 X가 되겠죠. 높이 방향이 Y가 됩니다. 중력 방향을 Y로 놓은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시트 만들고 이런 사이즈로 만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적용을 위해서 카피를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쭉 카피해 가지고 복사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리어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게 되면은 얘가 프로젝트를 지가 자동으로 만들고 시트도 만들고 해서 뺄셈까지 아마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익스트루드까지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었고요. 크리에이트 시트에서 시트 1, 시트 2 만들었죠. 서브트랙트 해가지고 시트 1에서 시트 2를 뺐습니다. 뺀 다음에 익스트루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 뷰에서 3차원 뷰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라인을 그리고 그거를 어레이 카피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트를 해서 서포트 부분을 만든 겁니다. 서포트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어서 페이스트 하게 되면은 그 이어서 연속적으로 명령이 수행이 쭉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이 이미 이쪽에 만들어진 거 7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했다 그랬죠? 바닥부에 보면은 이렇게 지점부까지 모양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는 명령들은 매터리얼을 다 정의를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샵은요, 이 뒤는 설명문입니다. 주성문. 명령은 실행이 안 되는 쪽이에요. 안 되는 줄이에요. 그래서 매터리얼과 지오메트리 프로퍼티를 여기서 정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여기서 정의한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자동으로 다 정의가 되죠. 그리고 리인포스먼트까지도 그룹핑해서 매테리얼이 다 정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로딩 컨디션에서 여기 하중 크기부터 해서 다 정의를 한 다음에 메쉬를 합니다. 여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붙여놓으면 그 다음으로 메쉬까지 다 실행이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또 실행하게 되면 해석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죠. 해석 수행하고 결과 보기 설정까지도 얘가 자동으로 다 끝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절트에서 레전드의 폰트 사이즈를 21로 매우 크게 했죠. 그리고 변이 결과 중에서도 컴포넌트 중에 XYZ 방향에 대한 변이를 확인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 레전드 크기 엄청 커진 거 보이시죠? 21로. 그럼 만약에 나는 이거 10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쭉 카피하신 다음에 요까지만 카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붙여 넣으시고 이 사이즈를 나는 10으로 바꾸겠다. 10으로 바꾼 다음에 끝에 놓고 엔터 키를 딱 치시면 레전드 크기가 이렇게 10으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값으로 true로 제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 커맨드 콘솔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한데 문제는 뭐다?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 그리고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령어들 한 줄 한 줄 다 치는 거는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델링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동화하려는 단위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랑 키보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한번 하셔야 돼요. 모델링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모델링을 하게 되면 커맨드 콘솔에 그 명령어들이 다 기록이 되고 특정 파일에도 명령어들이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모델링을 다 하신 다음에 끄세요. 끄신 다음에 파이썬 기록된 파일을 그러니까 그 기록된 파일을 이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은 그 안에 명령어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 명령어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만 바꾸면 된다? 탄성계수 값을 변수로 저장해서 불러오던가 또는 아니면 뭐 사이즈 위치를 바꾸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그 문서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모델링하고 로그 파일 열어서 변경된 값을 변수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외부 파일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연동을 하시면 되는데 자 다이아나 IE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있는 모든 기본 내용들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안에 보면 외부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변수 값들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램에다 적용을 하고 다시 어떤 값들을 리스트라든지 어떤 변수 값들을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부 파일에다가. 그래서 외부 파일과 연동이 필요한 거면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나 IE 안에서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이것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경우 스텝 3에서 그걸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그냥 나는 파이썬으로 통짜로 딴 다음에 그다음에 .py 파일 모델링을 자동화해주는 그 파이썬 파일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할 수가 있어요. C라든지 C샵을 통해서 생성을 해놓고 다이아나 I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불러가지고 그 파이썬을 강제로 실행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신 다음에 서브 프로세스.run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py 파일을 자동으로 그냥 실행을 그냥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만약에 나는 정말 자동화해서 그러니까 어떤 UI를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변수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런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이아나를 실행시켜서 자동으로 모델링을 쭉 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상용 프로그램을 다이아나를 이용한 해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자, 이렇게 모델링 자동화 순서를 설명만 쭉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만 드려가지고는 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일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화하려는 단위 모델을 모델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미 누군가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델링을 누군가 해놓은 거죠. 다이아나에서. 그래서 그 따라하기 예제 같은 경우 아까 배용현 씨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 폴더에 가보시면은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다이아나 10.7 안에 보시면 쉐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따라하기 예제들이 다 파이썬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당한 거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뭘 열어볼까요? 크랙 밴드위스 예제, 쿨링 파이프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이썬 파일이 있죠? 이거를 불러올게요.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파이썬 파일 열고요. 이거는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다시 아까 저장되어 있는 파일 있죠. 그걸 불러오면 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장, 노트패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밑에부터 이렇게 명령어들로 해서 이렇게 숫자로 쭉 돼 있을 텐데 어떤 특정 사이즈 또는 위치만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를 변수로 만들어 놓고 그 변수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x1을 마이너스 2.8이다 해서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 숫자만 바꿔주시면은 사이즈가 바뀌는 형태로 되겠죠. 요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전혀 안 되는구나. 쉐어에, 베리피케이션에, 쿨링 파이프, 크랙 밴드위스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픈 하면은 얘가 모델링을 지금 자동으로 막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까지 다 마쳤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아직. 이렇게 결과 보는 것까지 다 수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수행 중이네요. 저희 기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해석을 중지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불러서 모델링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 중간 이게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블록 요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활용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시면 된다? 이 파일에서 요 숫자들만 바꿔주시면은 이제 사이즈, 모델의 형상이 바뀌거나 또는 여기서 영스 모듈러스의 이 값을 바꾸시게 되면은 이제 탄성계수값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문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게 여기서 그냥 변수들만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값만 바꾸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해서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파이썬 파일을 이제 로그 파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먼저 끌게요. 끄게 되면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서를 닫고 새로운 파이썬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다시 킨 다음에요. 여기서 새 문서 만들기 한 다음에 뭐 이름은 뭐 테스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누르면 이제 새로운 문서를 안에서 막 만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테스트 폴더 안에 테스트란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3D고 리니어를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U 누르고 하는 행위들이 여기에다 이제 파이썬 명령어로서 다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블록 요소를 하나 만드는데 나는 블록 1하고 원점에다가 사이즈는 1m 뭐 X방향으로 한 3m로 할까요? 3m, 1m, 1m짜리 사이즈로 하나 크리에이트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트 블록하고 블록 1 이름으로 0,0,0을 기준으로 해서 X방향 3, Y방향 1, Z방향 1의 사이즈의 블록을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블록을 하나 더 만들게요.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름을 2라고 바꾸고요. 이 위치는 Y방향으로 한 3 정도 되는 곳에다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저장하신 다음에 끕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모델링을 여기서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끄세요. 끄시고 나서 아까 파이썬 자동으로 기록되는 로그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디폴트로 문서 파일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밑에 쭉 가보시면은 최신 거 있죠? 4시 29분 31초에 열린 이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1
원점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블록 2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된다? 나는 폭의 사이즈를 그때그때 바꾸고 싶어. X방향, Y방향, 위치랑 그리고 X방향 사이즈를 그때그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X 사이즈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변수를 X 사이즈라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포지션도 바꿀게요. Y 포지션. 얘는 3이 아니라 5라고 할게요. 이게 두 번째 생성되는 블록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Y 포지션.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 프로젝트랑 클로즈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제가 안 한 것 같지만은 프로그램 끌 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다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카피해서 바로 여기다가 프로그램 이제 다이아나 실행을 하신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이 파이썬 파일을 직접 불러가지고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저거를 직접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스크립트 저장을 했나? 저장하고요. 끄겠습니다. run 스크립트에서 여기 문서 다큐먼트 지금 저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지. 원드라이브 문서. 찾았습니다. 예. 이거 엄청 느리네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걸 돌리면서 해가지고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요거 있죠, 아까. 요게 바로 아까 저장한 거고, 이거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이즈를 아마 바꿔놨을 거예요. 지금 런이 되고 있고, 사이즈를 아까 5로 바꾼 게 이렇게 돼 있고요. 2로 바꾼 게 지금 적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에러를 찾으셔야겠죠. 내가 뭔가를 잘못 넣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열어서 그래서 에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Y 포지션 이름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었던 거고요. 이걸 다시 카피해서 여기서 재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됐을 때는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서를 여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하시고 프로그램을 끄시면은 그 로그 파일이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가셔서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꿀 곳, 변수화 시킬 곳,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할 곳을 변수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다? 요 사이즈만 바꿔주시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다 따라서 바뀌어서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하시게 되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뿐만 아니라 매터리얼 값들도 다 변수로 지정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모듈러스라든지 포화성 레이쇼 이런 것들을 다 또는 단면적이라든지 철근의 단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변수를 여기서 많이 정의를 해서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해석 결과까지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쿨링 파이프 예제 같은 경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보통 있습니다.
export result 해가지고 temp.csv라고 있죠.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 CSV에다가 이 결과값들을 나는 엑셀 파일로 저장할래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아무것도 앞에 폴더 이름이 없이 파일명만 있기 때문에 얘는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temp.csv.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이 안에 가면은 보통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서 폴더 안에 가면 그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걸 요거를 카피하셔가지고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 CSV 파일에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되게 좀 편하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실제로 뭐 다이아나에서 이게 결과값을 추출해가지고 저기 엑셀에다 붙여넣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파이썬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모델링은 그냥 수동으로 하시고 파이썬 커맨드에다가 이것만 입력하셔가지고 결과만 따로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다이아나 아이를 컨트롤하면 상당히 많은 매우 막강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다. 편의 기능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잘 활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제 번호나 또 이메일이 핸드폰보다는 이메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